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됐죠. 예상했던 대로 지역 반발은 거세고요.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정부에 국책사업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이 사드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향후 당론 결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남자의 정치 토크에서 협력이냐 반대냐 이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논쟁을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보다는 빨리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내로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제 7곡이 거론됐었는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이 성주 이야기가 쫙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두 분, 이 군사안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또 국가 사안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부 설명처럼 최적지로 볼 수 있을까? 자, 이강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 군사 안보 전문가들처럼 그 방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만큼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네.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꼼꼼히 읽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의견이 배치되는 지점,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하죠? 집중적으로 간추려 봤고요. 아까 예상보다 빨리 성주를 발표했다라고 우리 최영일 앵커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 자체가 일단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진 거고요. 대개 국방부에서는 오는 10월 열릴 해마다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간 정례 미팅인데 그때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그 전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 반대 여론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런 형식적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견 만약에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저는 그 방법이 그나마 차선책은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굉장히 빨라진 데다가 8일 날 사드 전격 배치 발표 이전까지 한민구 국방장관이 누가 봐든 사드에 관한 한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와서 장관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국회에 와서 했던 발언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뒤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주 일요일 날 KBS에 나와서 한민구 장관이 1시간 동안 인터뷰 대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언론들이 다 헛짚고 있었다. 정보는 철통 보안이었으니까 헛짚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저는 그걸 오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성주 한 곳으로 정해놓고 있었고 그곳이 갖는 장단점과 입지 배경 그다음에 주민 수가 또 제일 적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칠곡 12만, 양산 35만 등등등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여긴 4만 5천밖에 안 되고 주로 농업 지역이고 400m 고지대에 하겠다니까 그 아래쪽에 사는 주거민들에 대한 피해도 아무래도 좀 적겠죠. 어쨌거나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불안감과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야. 그리고 언론사마다 다들 지명하는 곳이 다르니까 심지어 어제 오늘까지도 한겨레와 경향은 양산과 성주 이렇게 확 엇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릴리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설펐다. 또는 그게 아무리 탑 시크릿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밝히고 사드 배치를 밝혔다면 한꺼번에 말을 해서 차라리 충격을 혼선에서 오는 충격은 최소화하는 게 옳았겠다. 저는 지금 사드 배치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드가 발표의 과정,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 그것의 문제점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사드 배치와는 지금과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쪽이 강합니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표? 일단 저희가 군사
분야의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의 판단을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정부 한미 군 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를 지난 3월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어쨌건 경북 성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 단계에서는 최적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른바 좀 외교적인 측면이랄까 중국을 의식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성주로 결정된 데는 이게 동쪽과 남쪽 저 끝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레이더의 범위에서 중국이 일단은 좀 벗어나는 이런 부분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중국과도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네. 또 여러 가지 뭐 물밑 액션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광윤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번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된 정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발표할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저는 이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 그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위기라든지 갈등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개념이 없다고 할까요? 이러한 어떤 식의 정책 결정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딱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면은 어쨌건 경북 그 성주 같은 경우에 반발도 뭐 군수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다 전체가 막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도 여러 가지 이 정부와 관련된 갈등 관리 사례 현장도 봤지만 이게 사전에 예를 들면 10 정도로 갈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이러한 과정이나 위기관리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함으로써 나중에 가면 100의 대가를 치러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전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정부가 너무 이 사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후보지가 대략 이런 식으로 좁혀가고 있구나. 그 정부 당국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좀 하고 있구나. 하면 그런 어느 정도 그 예측 가능한 이런 경로를 밟아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충격이 있더라도 그것을 완충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 이게 그냥 급작스럽게 딱 이루어지니까 네. 이게 훨씬 더 아마 앞으로도 후유증이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건 가지고 뭐 비전문가인 소정섭 전 국장과 제가 뭐 논전을 하기에는 네. 적절치 않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네.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늘 장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마 언론에 자꾸 리크가 되고 계속 헛다리들만 짚으니까 공포의 폭탄 돌리기가 지속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7곡이라 그러니까 그거 보도되면 막 삭발하고 막 벌기대회 하고 또 거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양산 어디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나마 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공포의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는 것은 어쨌거나 여론 관리, 정책 설명, 정직성, 네. 투명성 이런 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네. 할 수 있는 말이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오늘 성주를 추천하면서 네. 최적지라고 하면서 참 궁색한 논리를 펴더군요. 네.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동남쪽에 조금 치우쳐 있으니까 네. 레이더 네네네. 체크 범위가 중국보다 조금 더 멀어지니까 중국을 좀 달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를 국방부 정책실장이 하시던데 저는 그 말 듣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성주가 좋은 점을 자꾸 찾다 보니까 저런 말도 끼워 넣긴 넣은 것 같은데 네. 그거야말로 궁색하죠. 중국에서 볼 때는요. 한반도 더군다나 남한 사이즈는 중국의 성 하나보다도 작아요. 네. 칠곡보다 몇십 킬로 조금 더 동남쪽이라고 해서 중국이 화를 덜 내고 조금 중국 쪽으로 와 있다고 크게 화를 내고 그럴 바가 아닙니다. 사드 레이더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는 무려 1200km라는 거 아닙니까? 네. 최대 1200km까지를 소상히 들여다보는데 한반도의 동남쪽으로 한 1, 20km 옮겼다고 중국이
반발을 덜 할 것이다. 저는 이건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런 얘기는 차라리 안 했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은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네. 전방 전방 전개를 하면 1200km까지 보지만 네. 이게 이제 종말 단계만 감시하기 때문에 요격용으로 네. 600에서 800km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 주시다 보니까 예. 중국의 관점에서는 이게 칠곡이나 성주나 이게 아니라 평택이나 뭐 성주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럼요. 한반도에 있는다는 것 네. 자체를 지금. 근데 문제는 중국은 그렇게 거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방위가 안 돼서 예. 수도권에 페이트리엇 팩3를 다시 또 놔야 된다면서요. 예, 예. 이게 좀 더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단계로 짚어볼게요. 우선 지역의 반발 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정치권의 지금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제 이 외교의 역학적 관계가 있으니까 우선 작은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지역 어떻게 그럼 설득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오늘 공통점은 과정이 잘못됐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그것을 대국민 소통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좀 이게 아마추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일방통행이었고. 네. 이미 이제 오늘 이 사단은 났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성주의 주민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구 여당 의원들까지도 좀 들고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저는 그 점에서 일단 물음표를 찍고요. 네. 되게 복잡하고 군사 수학적으로도 뭐가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쉽게 설명해 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사드에 대해서 일단 배치 과정을 발표하는 것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고 들어갔다. 네. 그래서 대단히 핫 이슈 또는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위기 관리 소재라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첫 단추를 좀 잘못 꿰었고 공포가 근거 없이 확산되는 것. 야, 뭐 전자파가 어쩐대더라. 지금 아까 운용에 따라서는 600km지만 가능하기로만 하면 최대 1200km까지도 네, 가능이 네. 된다니까. 그건 성능은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네, 미국이 네. 시인한 거니까. 그리고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지금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긴 보니까 1.2km, 반경 1.2km, 지름 1.2km 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밀림이에요, 밀림.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더라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을 때. 그런데 네. 그 공포 확산에 일정 부분 근거는 있어요. 발표된 단편적인 지식들 묶어가지고 퍼지고 있다. 과연 해당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 전체의 불안을 종식시킬 묘안이 있을까?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저는 왕도도 없고 별 정책적 초이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별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네. 그러다가 고답적인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을 또 예전에 아무래도 익숙해 있으니까 그거 들고 나왔다가는 마치 예전에 핵 폐기장을 어디다 하느냐 해서 구럽도 안면도 지정한 데마다 그냥 소요에 가까운 난리가 네. 났었는데 그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걱정입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 뭐 어쨌건 시작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주 군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거든요. 네.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사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방구 어떤 설명이나 사전에 그런 게 없이 뭐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군수 군의회 의장 포함해서 뭐 거의 성주 그 집회 보니까 5천여 명 참석했던데 네네. 성주 군에서 5천여 명이면 사실상 뭐 참석할 수 있는 주민들 거의 참석했다고 네, 보면 네. 돼요. 어르신들 그거 빼고. 그렇다면 그 정도의 분노가 큰 건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잦아들겠는가. 결국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솔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되고 모든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정보를 진솔하게 그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 네. 보통 이제 위기관리나 이슈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뽑는 위기관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긴급성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스페인에서 독일로 가던 비행기가 알프스 한강에서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고 있었죠. 예, 그 당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그 사고를 보고 받고
18분 만에 마이크 앞에 서서 전 국민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메르켈 총리는 현장에 갔죠? 26분 뒤에 이야기하고 이제 오후에 바로 또 네. 갔죠. 이런 식으로 이 얼마나 빠르게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방부가 뭐 차관, 황윤무 차관 포함해서 성주로 가겠다 했지만 성주 군수가 안 만난다. 내가 국방부 네, 항의하겠다. 올라왔죠? 네. 해서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방부로서는 하나 놓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주 현지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어떤 진솔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른바 일관성입니다. 어떤 논리의 일관성. 그러니까 정보를 그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확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왜 성주가 이 사드 배치의 최적지인가 이런 등등 그리고 그동안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일관된 자세로 주민들한테 정말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이른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이 소통의 문제인데 결국 모든 정보를 개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말 어떤 극비 사안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사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지금 얘기되는 위험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례든 이런 것들을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스터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네. 밝히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도 좀 자,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대목은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정치권이 이 사드 배치 확정 지난주 발표, 오늘 이제 위치 지역 선정 발표. 지금 일단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는데요. 일단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한다. 이 입장이고요. 국민의당도 지금 당론으로 사드 반대. 박지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당이라면 사드는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만 어찌 보면 이제 제1야당인데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찬반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욕을 하고 있고 내부 의원들은 또 기류가 좀 갈립니다. 자, 정치권 반응 어떻게 분석하세요? 1, 2당. 이제는 1, 2당 순서가 바뀌었죠. 새누리당이 다 대거 영입을 사실 했으니까. 이제 제1당이죠. 무소속 수로는. 들어왔으니까. 1당 새누리 찬성. 2당 더민주 모호한데 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드라면은 동의한다라는 네. 다방면으로 해석이 되면서 여론의 질타, 특히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네. 뭐 질타를 받았고요. 나머지 두 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아주 심플하게 반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건 그렇게 좌고우면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며칠간 더 스터디와 토론을 한다고 해서 당 사드 문제에 관한 경천 동지할 무슨 전혀 새로운 안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그냥 찬성한다. 조건부 찬성이다. 또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다는 전제하에 찬성이다. 뭔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지도부가 이 국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1야당에 걸고 있는 이 사안에 관한 이 중대 사안에 관한 제1야당에 거는 기대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더민주는 더 지금 여론에 몰리고 있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핫 이슈다 보니까 이게 사회자인 제가 두 분 이야기에 몰입해서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4부로 이어가면서 소국장님 이제 의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